서해안 고속도로에 서해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과 아래쪽에 이제 매립지가 있습니다. 네. 이 공유수면 매립지가 이제 평택시 땅이냐 그리고 당진시 땅이냐를 두고 서로 이제 자기네 땅이냐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할권 분쟁은 200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법 개정 이전에는 해상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립지에 대한 관리권이 결정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2009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를 행안부 장관이 매립지에 네. 대한 관할권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그렇게 되니까 평택시에서는 신생 매립지를 자기네 땅으로 기속시켜 달라 하고 이제 행안부에 요청을 한 거고요. 그러자 당진시에서도 즉각 반발에 나서면서 분쟁이 네. 시작됐다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나서 서해대교 위쪽은 북쪽이죠. 당진시가 그리고 아래쪽은 평택시 소유로 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남쪽 아래쪽 부분이 전체 매립지의 70%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 평택시 관할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진시 입장에서는 즉각 반발을 하고 헌재와 대법원의 권한쟁의 심판과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는데요. 헌재 결정에서는 이제 각하 결정이 이미 지난번에 났고요.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평택시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20년 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의 결정 지난 4일에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평택시의 손을 들어준 그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 2015년도에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결정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신생 매립지가 연접해 있느냐 그리고 효율성, 행정의 편의성 이런 거에 기준으로 해서 관할권을 네. 결정을 한 겁니다. 평택 당진항 매립지는 바로 평택시와는 바로 육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과 아산시는 연륙교를 건설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현재 연접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대법원에서 이 점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충남도와 당진시에서는 2025년도에 연륙교가 건설될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재판 내내 했습니다만은 재판부에서는 이를 이제 인용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이 연결되는 게 바로 평택시에서 공급되기가 편리하다는 네. 점도 그리고 관공서가 더 평택시와 가깝다는 점도 이제 기각 결정의 이유로 적시를 했는데요. 대부분 이는 평택시가 줄곧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실제로 항만 배후도로라든지 제방도로에 눈이 쌓이면요 제설 작업을 오랫동안 평택시가 돈을 들여서 그걸 쭉 해왔었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전력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평택시가 지금 그동안 쭉 공급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부두에 있는 입주한 기업 직원들의 80%가 대부분 평택시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점, 80%가 평택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대법원에서 평택시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접성과 효율성이 그 근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택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전체 매립지의 96%, 2천만 제곱미터를 이제 관리하게 됐는데 정치권 환영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 평택항 앞으로 동부가 물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택항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발전해 나가게 됩니까? 평택시가 승소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 2천만 제곱미터를 네. 직접 평택시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바다지만 매립을 종료하게 되면은 여의도 면적의 7배에 이르는 네.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택항이 국지항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치권에도 일제히 환영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성명을 통해서 평택항을 국지항으로 동북아의 물류 중심항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네. 소감과 포부를 밝혔고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서 평택에 여야 2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요. 그 국회의원 모두 여야 할 것 없이 기대감을 그리고 환영의 뜻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평택항이 이제 자동차와 물류 중심의 항만이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국제 항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자연 환경과 문화 관광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친수 공간이라든지 해양 생태 공원 등을 조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명칭이 평택 당진항 아니겠습니까? 평택항뿐만 아니라 당진항이라는 명칭에 걸맞게끔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당진항과의 관계 개선을 좀 통해서 해묵은 갈등을 풀어가지고 동반 성장을 꾀하는 것도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을 빚고 있는 당사자 충남과 당진시는 지금 어떠한지도 살펴야 될 것 같은데 갈등,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도 됩니다. 네, 충남 도민들과 그리고 또 지역 정치권들 상당한 유감을 네. 표하고 있는데요. 헌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 결정이 나오게 되니까 실망을 넘어서 분노감을 표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바다 일대는 충남, 당진 관할이었다가 이게 매립해가지고 땅을 만들면은 경기도 평택시 소유라고 하니까 네. 이런 대법 결정에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효율성만 강조한 기계적 판결 아니냐라고 이제 대법원, 법원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남과 당진시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헌재에 이어서 대법원 결정에서도 패소를 하면서 더 이상 네.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패소로 인해서 이제 분노하고 경황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당진항 자체 개발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요. 8일 오늘이죠. 그동안 함께 소송을 해온 범도민대책위원회와 당진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네. 공공기관 이전 등 특단의 대응 방안을 지금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